네,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정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저 오다가 호랑나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길이. 어, 일단 예비 고1 시즌에는 보통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제 경험상 떨어져요. 지금 중요한 게 영어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는 뭐 알파벳 읽을 줄 아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당장 입학하고 나면 뭐 지금 12월이니까 그죠? 거의 3, 4개월 후에는 첫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영어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틱한 실력 향상이 있진 않기 때문에 보통 열심히 하면 또 확 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시험에 꼭 나오는 어법과 영작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요 수업을 열게 됐고요. 개강은 1월 8일이고 주 2회로 해서 한 달 만에 끝내는 거예요. 7회로.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영어 좀 늘어지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미리 잡기인데 뭐 100%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짓말일 거고요. 한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체 나오는 거에 한 7, 80% 정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를 찬찬히 메워가면 된다. 요게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영어 교육과 졸업했고요. 대충 해서 수업한 건 한 13년 됐는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원외고 영어 누적 최다 수강 강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이 학교들은 다 해봤어요. 해보면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케이스들, 그래서 그거를 특강 때 많이 녹여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에는 문법 다 잘했죠. 영어 시험 다 잘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제일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뭐냐? 사실 저한테 말해요. 중학교 때는 자기가 영어 천재인 줄 알았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진짜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면 영어는 성적이 제일 잘 나고 전날에만 공부해도 A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고등학교 가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말은 중학교 수준의 지금 영어 수업이 고등학교 수준을 대비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실 어찌 보면 이 예비 1 겨울방학 때도 사실 늦어요. 요때 잠깐 준비한다고 해서 막 확 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때 영어를 많이 안 하니까.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애들하고 제가 수업 때 많이 요런 부분 포함해서 어렵게 할 부분들이지만 어머님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중학교에서는 기본 개념을 배워요. 그리고 함정 요소가 딱히 없고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그 배운 기본 개념을 그냥 적용하면 정답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문법은 어떠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적용하면 틀리게끔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정쩡하게 아는 친구들이 함정에 더 많이 낚여요.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몇 문제 볼게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동사의 원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학교에는 그냥 이거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변수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자, could가 보이고 여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이걸 골라요. 근데 자, 중학교 때 내신에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이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문제 출제한 포인트만 봐요. 여기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모든 일을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이게 정답이에요. 한 번도 영어 문제 풀면서 해석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암기한 대로 적용하면 끝이에요. 시간이 남잖아요. 두 번 풀어도 30분이 남아서 잔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그거를 노려요, 쌤들이. 야, 너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알고 있지? 근데 이거 요렇게만 보고 풀면 틀려?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거 아시죠? have, make, let. 안 잊혀지셨죠? 무슨 동사죠? 사역 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온다. 이건 절대 안 까먹어요. 아마 영어 지식이 다 날라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들 let it 뒤에 뭐죠? go. 예, 옛날엔 let it be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let it go라고 하시더라고요. let you go. 중학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 고등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let을 딱 보여주고요. 목적어 있죠? 그럼 여기 애들이 뭘 고를까요? 당연히 force도 고릅니다. 해석 안 해요. 근데 let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 동사 원형이 누구냐 하면 얘예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애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한 번도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해석하는 습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일부러 습관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 수업 목표 중에 제일 큰 목표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 천재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버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안 되는 태도가 나 영어 잘해. 할 게 없어. 영어는 완벽해. 사실 고3까지 가려고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신 1등급 받으려고 하면 외울 게 진짜 많은데 그냥 자기가 이미 잘한다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미 선배들이 많이 당한 함정 포인트들, 실제 기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 안 하고서 실전 가서 틀리면 점수를 까는 거잖아요. 근데 연습 때 많이 당하면 실전 가서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문장을 그냥 문제만 보지 않아요. 전체 구조를 보려고 해요. 그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는 encourage,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이거를 무슨 마치 공식처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어떻게 되냐? encourage 보이고 목적어 뒤에 이렇게 해놓고 밑줄 쳐놔요. 이거 틀렸어, 맞아 이게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틀렸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중학교 문법을 많이 배운 친구들, 외국 살다 온 애들은 좀 덜한데 중학교 문법을 많이 한국에서 많이 익힌 친구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문법 공식을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변수가 없는. 근데 사실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encourage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격려하다는데 얘가 이거 하는 걸 격려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거 하는 얘를 격려하다 할 때는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워킹하는 people을 격려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기억에 휘문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쌤이 어떻게 냈냐. 아이들은 slowly로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출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틀렸다고 찍겠죠? 근데 찾아보면 slow가 slowly의 의미가 있어요. 천천히 라고 하는. 근데 아이들이 그것까지 익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건드려서 변형을 하니까 아이들은 실컷 다 외워서 들어갔는데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신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이건 수능 기출인데요. 요즘 수능이 좀 내신화돼 가고 있거든요. 영어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문제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ly, and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 고를까요? ly 골라요. 그러고는 밑에 한번 봐요. 세 개죠. 그럼 확신을 가집니다.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거 심리전이에요. 내신에서도 진짜 많이 써요. 아이들이 이거 고를 것 같은 걸 선택지 일부러 개수를 많이 줘요.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거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개 하고 가는 순간 아이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ly 붙었지만 명사에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해줘야 내가 알고 있는 단순 중학교 때 배우면 그냥 단편적인 사실 사전으로 치면 1번만 알고 있는 게 고등학교 가면 4번, 5번, 6번, 7번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건데 어머님들 이거 보시면 딱 이상하죠? 더 보이는데 왜 아예요? is로 고치겠죠. 근데 답은요. is appeared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동사는요. 수동태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되게 잘 보이는 수일치를 틀리게 하는 걸 탁 함정으로 던져주고 그것만 고치고 틀리게 넘어가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에서 제일 큰 문법 문제 출제의 차이점인데 중학교 문법은 포인트 하나만 물어봐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두 가지를 섞어서 두 개를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가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싹 고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판다. 근데 학생들은 그냥 그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해요. 사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두 같은 것도 어머님들 중학교 때 이거 두를 누가 물어봐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두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애들은 풀어요. 근데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이게 정답이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두에 어떤 의미가 있냐? 충분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은 단어 쓰지 마라. 이런 문장이에요. 이것도 결국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 둘을 누가 충분하다를 누가 알아요?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사전 찾아보면 14번쯤에 있어요. 뜻이. 1번, 2번, 3번도 안 외우는데 하다 말고는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이들이 그걸 다 찾을 수 없어요. 학원에서 기출 나왔다, 그리고 뭐 나왔다 비슷한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워서 자기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주게끔 도와주는 건 사실 사교육의 어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 이거는 아이들이 내신 가서 당장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다 외워 들어가요. 시험 범위 전체 중에 efficient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그럼 아이들은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이렇게 고르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애들은 내 기억상 이게 맞아 하겠죠? 근데 중간에 학교쌤이 이렇게 do there라고 하는 딱 요걸 넣으니까 정답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질 겸 여기서는 make 목적격 보고라서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do there 하는 순간 이 do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한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단어 하나만 넣는데도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만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고 한번 당해보고 가야 된다. 그래야 실전 가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극명하게 알아요. 똑같이 앞자리가 sitting on the middle seats예요. 근데 얘는 정답이 is고요. 얘는 a예요. 달라지죠. 예.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is가 맞지만 이 친구는 이게 주어인 도치구문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까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입학하기 전에 당장 4개월 후에 봐야 되는 첫 시험에서 어법이 까다로운 학교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데이터를 쌓아서 가서 대응을 해야 실전에서 그 문제 하나 차이로 등급이 내가 1을 받느냐 아니면 2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가정에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애들이랑 이제 공부 얘기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애들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인강 듣겠다 그렇게 말 많이 해요. 교재 정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재를 보시면 타이틀이 맨 앞에 있죠. 그럼 이번 강의 테마는 동명사야. 그럼 아이들은 문제 풀 때 동명사 테마니까 동명사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풀어요. 그럼 맞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번에 출제될 문법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법을 공부하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걸 골라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그런 문법 설명 없이 지문 전체에서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리고 이거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렇게 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러면 이렇게 풀렸을 때 맞히던 걸 이렇게 풀리면 틀려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맞힌 건 안 봐요. 찍어서 맞춰도 안 봐요. 근데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 포인트와 왜 그게 그렇게 출제됐는지 출제의 의도가 뭔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그런 부분들 좀 태도를 고쳐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전 기출문제도 보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 학교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생각보다 막 기출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어떤 학교 무슨 문제야? 라고 했을 때 특히 있잖아요, 어머님들. 학교마다 극악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건 애들이 기억해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어려웠다? 자기 틀렸다? 그럼 잊혀요. 근데 어머니 이 조건이 왜 충격적이냐면 여기 보시면 옳은 부분을 고치지 감점 안 돼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무것도 안 풀고 넘어가는 애는 빵점이죠? 푼 애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조건이 붙을 때는 애들이 풀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아이들이 내가 고등학교 가서 저런 문제를 볼 수 있어? 그러면 조금 기억도 나고 내가 영어를 그냥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족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걱정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영어는 그런 내가 더 메울 부분이 있는지 더 채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어 완벽하지 않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영어 공부의 원동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애들이 나중에 수업 때 제가 풀려보는데 단락이 총 5개예요. 아무 표시 없습니다. 이 중에 어법상 틀린 게 들어가 있는 단락 찾아. 근데 그게 1번 문제. 이것도 심리전이에요. 애들 이거 1번 문제 나오니까 애들 다 이 시험 다 망쳤어요. 정말. 근데 똑똑한 애들 어떻게 하냐? 이거 일단 넘겨요. 그것도 대응력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기죽이려고 1번부터 되게 어려운 문제 탁 내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리면 안 돼요. 바로 딱 별표 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 다 풀고 와서 풀어야 돼요.
보통 1번부터 막 씨름하다 보면 시간 다 써버리거든요. 요거는 약간 시험 본 노하우 같은 거, 시험을 보는 실질적인 노하우 같은 거서 어머님들 알고 계시면 좋고. 근데 제가 왜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한 80%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문법 책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건드리는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정리한 한 요 정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다양한 학교 다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문법도 그렇고 거기서 영작도 나와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할 때 영작까지 대비를 해주면 되는데, 영작은 사실 그냥 뭐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도 기출문제를 수업 때 좀 다뤄봐요. 정확하게 써라. 왜냐면 점수도 어차피 가고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많은 학교들이 이런 걸 해요. 단순히 영작하는 게 아니라 단어 개수 제한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대충 쓰면 다 맞게, 대충 맞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빈칸 포함해서 이 더 카까지 해가지고 10단어 넘지 않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 7단어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셨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3단어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아는 건 뭐냐면 if they had not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11단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른 형태로 대응할 것인가? 이 지식이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가정법인데, 가정법 문법에서 가정법 형태를 배우고 가정법에서 단어 줄이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에서 10단어 안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는데도 정확하게 100%를 모르면 틀려버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외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글을 읽고 추론문을 쓸 거야? 새로 쓸 거야? 근데 너네가 영작해봐. 이런 식의. 심지어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어요. 자, 네가 3개 핵심어 골라. 3개 핵심어 고른 거 가지고 주제 영작해. 뭐냐면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았냐?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을 일단 우리말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영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핵심 내용을 내가 우리말로 간략하게 추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 더 나가서 영어로 작문해봐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내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할 거 없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요즘 트렌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가야 들어가서 내신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만약에 건드려주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가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습하면 늘어요. 영어는 무조건. 영어는 정말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내가 연습을 반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감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나오는 문법이 몇 가지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는 저 많은 영어 문법책 두껍잖아요. 그거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하지만, 야, 너네가 고등학교 와서 시험 나오는 건 이것만 해주면 돼 라고 하면 애들이 딱 그러면 나 이틀 안에만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공부를 해볼 만하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뒷부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새벽 3시, 4시에도 선생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신 전날인데 제가 좀 밤새서 잠을 혹시나 잘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 근데 그때 질문에 바로 답을 안 하면 선생님 지금 잠이 와요? 이런 식의 문자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그냥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공부를 도와주기는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편지가 아니고 질문이거든요. 이거를 스마트폰 뺏겨가지고 투지폰을 개통한 친구가 띄어넣어 쓰기도 안 하고 매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일부러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질문 편하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특강 때 보통 이렇게 질문하진 않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다 보면 질문에 사실 실력이 늘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자기의 진짜 약점들이 메워지거든요. 일반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길게 되게 고생했던, 같이 뭔가 전우회가 느껴져서 편하게 생각하고, 영어 싫어했던 친구들도 저 만나고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사람 자체가 좀 영어를 하고 싶잖아요.
그 과목을 하고 싶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게 제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일단은 7회차거든요. 화목 수업이고요. 1월 8일 개강해가지고 7번 만에 끝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문법들 요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관련된 영자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 80% 정도를 고등학교 입학 전에 만들어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서 나머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100을 자기 혼자서 메워야 돼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막연해요. 근데 7, 80 했어. 나가서 20을 네가 메워 라고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업의 목표가 이 수업의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아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수업 목표 컨텐츠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게 될 문제들은 주요 강남권, 주요 자사, 특목고, 기출, 문법, 문항, 출제 포인트, 오답 분석 그리고 비슷한 것들로 계속해서 비슷한 포인트를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그걸 리뷰 테스트로 주고요. 그 위클리 어사이먼트에 담아서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님들께도 보여드렸던 그런 함정 출제 포인트 물론 애들하고는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입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조교들이랑 뭐 질의응답 이런 것도 Q&A 클리닉도 제가 다 직접 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조금 빡세게 해가지고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계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